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5년간 생존해 있을 확률 10% 남짓.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사람 중 80% 이상은 수술조차 힘든 상태라는 이 질환. 한 번 생기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악명 높은 최악의 암, 췌장암. 증상이 있을 때 발견을 해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암 중에 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발견율은 낮고 치사율은 높아 의사들조차 예후가 나쁜 독한 암으로 꼽는다는데, 췌장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사수하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사람으로 생긴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거랬어.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나긋나긋하신 목소리인데. 사랑으로 생긴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0년대 하이틴 스타로 대중을 사로잡은 이미영 씨. 여전한 연기파 배우이자 두 딸의 어머니인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요번에 드라마를 제가 새로 시작하는 일일 드라마에 캐스팅돼서 감사하게도 지금 일을 하게 돼서 대본.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맹활약 중인 그녀. 네 오빠 한 달 내내 순말 퍼마시는 것 이 엄마 못 봐. 하라가 네 오빠한테 마음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같이 잤을 거 아니야? 한창 연습에 매진하던 이미영 씨. 잠시 후 어디론가 향하는데, 길 미끄러 이거. 조심해야 돼.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 미끄러져서 빠지면 뼈 부러지면 돌아가면 답을. 걸음걸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걸음이 엄청 빠르시네요. 그래야 운동이 되죠. 같이 가요. 근육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뼈도 중요하죠. 근데 걸으시는 모습 보니까 엄청 건강하시네요. 보기와 다르게 올해로 환갑을 넘긴 나이. 생활 속에서 운동을 챙겨 하는 이유라는데, 그런데 이 동작 왠지 익숙하다? 지난번에 닥터지방에 나왔죠.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셨군요. 저도 그거 보고 이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또 췌장에 좋대요. 이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야. 그런데 왜 하필 췌장에 이토록 신경 쓰는 걸까? 제가 한 번은 췌장이 부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부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찬 맥주를 좀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인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나의 취약점은 어머님 때문에 그런지 췌장이 약하더라고요. 그 췌장으로 오더라고요. 20년 전 세상을 뜬 어머니. 죽음 앞에서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췌장암이었다. 어머님이 아이고. 췌장암이셨구나. 갑자기 어머님이 막 체기가 있으시고 막 소화가 안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끝까지 참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못 뵀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너무 봐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들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이 걸렸던 거죠. 그 뒤로부터는 식구들대로 전부 다들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고 항상 체크하고 그러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게 이제 자손들한테도 다 가니까. 그래서 우리 보람이 우람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췌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쪽으로 많이 진짜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췌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요. 이게 뭐 통증이 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할 만큼 이게 뭔가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 바로 췌장암인데, 맞아요. 이미영 씨처럼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무섭겠어요.
췌장암의 한 10% 정도는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직계 1촌 이내에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3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직계 가족 중에 2명이 췌장암이다 그러면은 1명일 때에 비해서는 18배. 3명 이상의 가족력이 있다 이럴 때는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56배나 증가하거든요. 56배 정도 증가하면은 최대 5명 중에 1명 정도는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면 그만큼 더 췌장암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한국인이 같은 체구의 서구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췌장 크기가 작은데 거기다가 췌장에 지방이 침착되는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그 말은 뭐냐면 췌장에 지방이 계속 끼게 되면 췌장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능도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내 몸에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뇨로 갈 확률도 높고 췌장이 혈당이 조금만 흔들려도 훨씬 더 큰 무리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암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 게 바로 췌장암인데 이 췌장암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쁘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이 사례자분이 한 분 계셔서 따라가 봤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이곳. 열정 넘치는 연주자 중에 묵묵히 건반을 치고 있는 이 남성. 바로 오늘 만나볼 주인공 이정철 씨다. 예전 때 좀 비싸게 나와서 좀 껄쩍지근하네. 이지 프렌드라는 그 예술단인데 봉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음악 분야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는 주인공. 자기 몸도 아마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고 근데 저렇게 아픈 사람이 더 본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봉사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몸이 약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변을 돌보고 있다는 이정철 씨. 과연 어떤 사연인 걸까? 외출할 때마다 비상약을 한가득 들고 나간다는데 밥 먹고 나면 배가 팡팡해갖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아 이상하다. MRI 찍으니까 이렇게 그때 췌장암으로 나온 거예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던 이정철 씨.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췌장이 뒤에 있으니까 장기를 다 꺼낸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췌장암 수술은 이 암 수술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뱃살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제가 봐도 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거의 이 상태죠. 아침에는 이렇게 일어나면은 푹 더 들어가가지고 아예 기운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는 누가 봐도 건강했던 정철 씨. 원래 체력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투병 후 달라진 건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었다. 오디오 감독님이신가 본데요. 암과의 사투 중인 그에게 이 일은 사치나 다름없었다. 여기에 이게 다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에요. 진통제, 이렇게 안정제, 그 마약 진통제. 어머나.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마약 진통제, 그 경구용. 몸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막 그러면 자다 죽겠으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높은 데만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류마티스 면역 억제제. 류마티스도 있나 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쪽은 이제 당뇨 한 번 병든 췌장은 당뇨까지 불러왔는데 여기다 이 바늘이 꽂혀 있어요. 이게 배.
이제 기계의 도움 없이는 혈당 조절조차 불가능할 정도. 췌장으로 인해서 그 당뇨병도 오지, 그 면역 체계가 이상이 와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또. 한 번에 휘몰아친 합병증으로 이제는 먹는 것조차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정철 씨. 챙겨야 하는 건 더 늘었다. 밥 먹기 전에 혈당을 재야 돼. 혈당을 하루 7번. 식사보다 혈당 체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공복 142. 낮은 거예요. 이게요? 지금 평상시보다 낮은 거예요. 식전이 이렇게 높으면 인슐린 펌프에 조절을 해줘야 하는데 또 하면은 또 저혈당 떨어지고 어떤 때는. 400이요? 원래 공복 혈당은 126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높게 받으면 저혈당이 팍 떨어져 버려요. 자신이 환자인 것을 잊을 수 없는 하루하루. 이 모든 게 이제는 일상이 됐다. 10년이 그냥 통째로 잃어버린 삶? 그냥 아파서 고통스럽고 그냥 뭐 한 거 없이 그냥 지나간 삶. 이렇게 또 영상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잃어버렸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 췌장이 일단 뭐 걸리면 치료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사전에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췌장의 기능이 나이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좀 더 불리해지나요? 맞아요. 일단 췌장에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건데 내 몸의 효소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양이 나이가 들수록 주니까 아껴 써야 되는데 네. 아껴 쓰지 못하고 술 마시고 과식하고 다 써버리니까. 야식하고 효소가 많이 필요한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러면 효소를 다 써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내 몸의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소화도 안 되고 에너지 대사도 안 되고 대사질환도 생기고 췌장암을 비롯한 암의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면 췌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미영 씨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평일 오후 지인을 만나러 나온 미영 씨. 처음 보네. 같이 계신 분은 누구세요? 뭐 나이 차이는 한 살밖에 안 나지만 그냥 그래도 언니라고 해주는 동생, 착한 동생인데 제가 한 20년 지기 언니예요. 착한 사람이 선배님. 좀 약간 좀 그래도 깔끔하고 그지? 이게 실버 색깔이 확실히 깨끗해 보여. 자리에 앉기 무섭게 대화에 빠져든 두 사람. 사업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그 소스가 있는데 소스? 소스. 그래서 자꾸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사업적으로 그래서 그냥 자그맣게 한번 나눠주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좀 용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요리 실력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짧게 것 얘기해, 중에서 짧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말고라도 가지. 소스를 잘 만들면 요리가 맛있죠. 음식이. 음식을 너무 잘해요. 이 언니는 제가 뭐 부탁을 하면은 미영아 나 그럼 뭐 그거 뭐 빈대떡을 해줘 뭐 아니면 무슨 가지볶음을 해줘 그러면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항상. 예, 조건부가 해주면은 붙어요. 집으로 가요. 잠시 후 말씀하시고 어디 가네 또.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손에 컵이 들려져 있죠. 이 물을 또 자주 많이 먹으면 이 위에서 소화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췌장에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췌장에 부담이 안 간다고. 근데 몸이 메마르면 췌장에도 부담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수시로 물을 먹는 습관. 과연 췌장 건강에도 좋을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장.
전복장, 새우장. 와. 직접 가져온 음식으로 제대로 먹방 실력을 보여주는데 맛있다, 맛있다. 그래, 한 끼를 먹어도 이렇게 건강한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물에 밥을 말아 드세요. 나는 물 말아 먹는 게 좋아.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그러시죠. 잘 안 넘어간다고. 그 물 말아 먹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야. 근데 맛있어. 나는 물 말아 먹는 게. 근데 그게 좀 맨밥으로 먹으려니까 목이 메이고. 많이 씹어서 생겨야지. 안 그러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내려가면 췌장에 이거 진짜 문제가 된다, 이거. 그래? 우리 엄마는 진짜, 난 그래서 국을 싫어해. 밥을 물에 말아먹는 습관, 췌장 건강에는 어떨까? 물을 식사 중에 계속 같이 드시게 되면 아밀라제가 희석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탄수화물이 위장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또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도 원래 우리가 위산이 적절하게 단백질을 분해한 다음에 췌장이 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위산이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가 되지 않은 채로 또 췌장에 가게 되니까 췌장이 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을 드시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공복에는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영 씨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물을 마시는 건 좋은 방법인 거죠. 물 좀 마셔야겠다. 식사를 마치고 이미영 씨가 향한 곳은 식사 후에 체중계에 올라가신다고요? 오마이갓. 뭐야. 어떡해, 언니. 몇 킬로 나가? 아이씨, 말하지 마. 언니 좀 와서 빨리 와봐. 언니도 한번 빨리 와봐. 미치겠다. 자주 재야 돼. 그래야지 내가 딱 자각을 하고. 이거 다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올라와봐. 나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2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5kg. 야! 샷다 마우스! 조용히 해! 야! 샷다 마우스! 조용히 해!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언니 키로수를 얘기하면은 내 키로수가 나오잖아. 이거 잘라주세요.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이거. 근데 이렇게 몸무게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저는 제 목표가 죽을 때까지 50kg 넘지 말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죽을 때까지 50kg를 넘지 말자고요? 전 죽을 때까지 50kg를 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췌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 체중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사례자도 봤지만 일단 췌장암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췌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이 자꾸 몸 안에 쌓이기만 하고요. 네. 지방이 분해가 되는 건 또 잘 안 돼요. 어디를 이렇게 갑자기 복부가 없어졌어요. 가리고 있어요. 네, 이 복부둘레 길이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내장 지방이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몸 안에 또 염증이 생기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45%나 증가하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보니까 이명 씨는 이미 굉장히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영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요? 특히 또 가족력이 있으셨어요.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네. 저희 닥터지바고에서 이명 씨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의 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족력을 계기로 췌장 관리에 힘쓰고 있는 배우 이미영 씨. 그녀의 관리를 한층 더 심도 있게 이끌어줄 오늘의 전문가 머슬잭을 만나보자. 자, 지금부터 췌장 건강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운동을 저 머슬잭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세는 관자놀이 옆에다가 주먹을 대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 사이로 내 무릎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호흡을 후, 호흡을 후.
후 뱉어주면서 발끝에 힘은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발끝이 당기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등이 살짝 말린다는 느낌으로 후. 접근 발달에도 효과적이고 유산소성 운동이 되다 보니까 복부 지방과 그다음에 내장 지방을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죠. 자, 두 번째 운동은요. 자, 우리가 앞쪽 근육, 복근을 자극시켰다면 이제 뒤쪽 근육,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매트에 배를 붙이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반대쪽 약간 물장구 치듯이. 자, 그러면서 고관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엉덩이 쪽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반복해 주십니다. 자, 코어를 자극시키고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됐을 때 췌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췌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제게 비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 비법을 알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 남은 한 가지 비법을 직접 배우기 위해 트레이너를 만나러 온 이미영 씨. 우와. 헬스 트레이너의 마지막 솔루션이 무엇일지 더 궁금해진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네네. 아이고, 저분은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운동은요, 사실은 몸을 쓴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췌장 건강에도 좋은 요리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에? 네, 같이 식사를 하고 가시죠.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제가 만든 게 만든 거. 또 요리하면 저도 일가견인데. 그러면 한번 알려주세요. 아, 네, 한번 네. 가보죠. 네. 요리하는 트레이너의 췌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오늘은 딱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시래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시래기가 주재료고. 시래기. 아, 시래기가 또 이 췌장에 좋은 거였군요. 시래기가 원래 네. 식이섬유잖아요. 식이섬유도 네. 많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서 맞아요. 꾸준하게 드시면 췌장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들고요. 췌장 건강에 시래기. 정말 좋아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췌장암을 비롯한 암을 예방하는 항암 작용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오늘은 시래기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좋죠.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대접을 해드릴 건데 먼저 시래기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 다듬어야 되죠? 네, 그렇죠? 좀 잘게 썰어야죠. 잘게. 췌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시래기장 만드는 법. 삶은 시래기를 손질해 된장과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준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버무리고 근데 그렇게만 버무리면 안 되고 사실 양념이 배야 되니까 조물락조물락. 혼나고 있는데요? 바뀐 것 같죠? 하나 더 배우네요. 네. 사실은 제가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걸 그냥 먹는다고요? 요거에다가 들깨도 좀 넣고 그다음에 그냥? 네. 그냥 무침으로요? 그렇죠. 요거를 된장이 생된장이 들어갔으니까 요걸 이렇게 해서 살짝 더 예, 익혀야 되죠, 예. 한번. 아니, 아까 요리 가르쳐 주신다고 뭐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니. 그러면 청양고추는 청양고추 넣게요, 몇 개? 그럼 청양고추 좀 전에 썰었어야지. 그쵸? 예. 제가 어쩐지 좀 송송. 칼질 한번 네. 하는 거. 사실 뭐. 나 지금 떨고 있니? 이거 같은데요? 손 떨려요, 지금. 살짝 지금 제가 쫄아가지고. 오늘 대접하신다면서요? 아니, 예, 제가 재료 사서 하는 대접이죠. 네. 양념에 육수까지 넣고 버무린 시래기는 자작하게 한 번 졸여주는데 이때 빼놓으면 안 될 게 바로 들깨가루. 지금 들깨를 잔뜩 뿌리시잖아요. 네네. 이 들깨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몸 안에 지방, 안 좋은 지방이 쌓이는 걸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 게다가 항암 작용이 알려져 있으니까 췌장암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 아주 좋죠. 이렇게 췌장에 좋은 재료로 무장한 시래기장 완성. 요번에는
무를 사용해서 들깨 묵국을 한번 만들어. 들깨 묵국. 이번에도 또 들깨가 들어가는. 무에다 들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깨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요 좀 두꺼운 부분을 좀 쓸게요. 채를 썰어야 되거든요. 한 묵국에 들어가면 두껍게. 아니 그거 하지 마. 칼을 넘겼어요. 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저기 무는 저렇게 써는 게 좋군요. 저게 식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채 썬 것처럼 하면 너무 죽 같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듬성듬성 썬 무는 한 번 볶아주는데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육수를 붓고 간을 맞춘 후 부재료를 넣어준다. 시래기장과 함께 즐길 묵국까지 완성. 췌장 건강을 돕는 제철 밥상. 그 맛은 어떨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나도. 아유,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네네네. 무가 타네. 괜찮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전 제 입맛에 너무 잘 맞는데요. 내 입맛에도 좋아요. 네. 묵국의 맛이 만족스럽다면 오늘 밥상의 하이라이트 췌장에 좋은 시래기장은 어떨까? 여기다 두르는 건 좋겠구나. 너무 구수해. 네, 좀 시래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자주 해 먹는데 췌장에 좋다는 건 오늘 솔직히 처음 알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제가 시래기가 좋다는 걸 알려드렸지만 손맛도 배우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조물조물 주물른다. 네네네네.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제가 2006년 진단받을 때 저희 큰애가 10살이었고 저희 작은애가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었죠. 그때 제가 수술하고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1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만 내가 살면은 내가 없어도 우리 애들이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죽을 위기에서도 그 자식들을 생각하셨군요. 차마 두고 갈 수 없었던 아직은 엄마의 품이 필요했던 두 아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자식들 때문에 딱 10년만이라도 더 살고 싶었다는 그녀를 만나러 간 포항.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고생 많으셨어요. 얼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 잘생겼다. 아시구나. 잘 컸네. 왜 혼자 계세요? 어머니 저기 화장실 잠시 가셔가지고 지금 같이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가면 되나요? 네. 군대도 벌써 다녀왔겠네. 장성한 아들 뒤를 따라가 보니 저희 어머니고 뒤에 저희 이모.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엉망인데 바람에.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신혜숙 씨다. 현재는 너무나도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그녀. 당시 가까이 살던 언니의 도움이 컸다는데 진짜 옆에서 보기 너무 힘들었는 상황이었으니까 먹는 것 자체도 안 되고 그때는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제가 사실적으로 숨만 붙어 있었는 거죠. 숨만 붙어 있었고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도 안 되고 사실 저는 수술하고 살 수 있는 확률이 20%도 안 됐어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6년 2월 7일 저한테는 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 제가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울산대 병원에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 갔을 때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890 정도.
수술은 12시간 정도 걸렸어요. 체도 12지장 적재술 이렇게 해서 12지장 이렇게 떼내고, 그리고 또 뭐 체 및 꼬리 쪽에 있는 비장, 회장, 공장 뭐 이런 애들도 잘라서 다시 연결하고. 췌장암 3기. 의학적으로 말하는 5년 생존율이 20%가 안 됐다는 얘기죠. 38세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시작된 암과의 싸움. 그녀에겐 꼭 이겨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 간절함과 갖은 노력 끝에 결국 승리한 그녀. 저는 지금 내년 2월이 되면 수술한 지 14년이 돼요. 췌장암 수술. 14년. 진짜 건강해 보이시죠? 관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평소 장을 보기 위해 마트보다는 수산물 시장을 찾는다는 혜숙 씨. 이게 대왕 문어예요. 얘는 10kg 넘어. 정말 크다. 우와, 진짜 문어. 크다. 문어가 제일 좋아요. 지금 문어 키로 얼마예요? 이런 거 작은 거는 키로에 45,000원 하고요. 네. 이런 거 다리가 다 있으면 45,000원이요. 네. 3kg까지는 45,000원. 4kg. 얘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2kg 좀 넘어요. 삶아주고 8만원이요. 일단 한번 보고요. 여기 포항에서 많이 나는 겨울에 나는 생선이 있어요. 맛도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요. 맛이 연하고 부드럽고 고등어, 뭘까요? 삼식이. 도루묵이가 얼마예요? 도루묵. 도루묵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술안주. 네? 도루묵이 지금 겨울에 제철 생선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좋은 게 혈관에 좋대요. 그래서 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흥부. 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기름도 안 바르고 소금도 안 바른. 오로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오로지 원초 그대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뭐 좀이 간을 강하게 한다든지 기름을 많이 바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냄새에 예민하니까. 예전에는 완전 죽을 상이었지요. 지금 먼저 사는 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지요. 항암 부작용으로 소화가 쉽게 되지 않아 식재료에 부쩍 신경 쓰게 됐다. 오늘 잘 먹게. 오늘 안녕. 그렇게 바닷가 수산시장을 뒤로 한 채 또 어디론가 이동 중인 혜숙 씨.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뭐든 이렇게 직접 가서 구입을 하고 직접 손으로 만들고 하는 게 습관처럼 됐어요. 여기서 거리는 조금 멀거든요.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소화 효소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외분비, 내분비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쌤 지금 날씨도 많이 추운데 혹시 지금 좀 남아 있어요? 예, 조금 남아 있어요. 식재료를 걸어 직접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남아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쌤 아주 많이. 시금치? 시금치예요. 이게 노지 시금치. 오, 어떻게 하셨어요? 밭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일반 우리 마트에서 파는 그런 시금치하고는 완전하게 달라요. 오리지널 해풍 맞고 산속에서 크는 오리지널이에요. 포항초는요, 우리나라 제가 말하기를 2대 시금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달아요.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데 야, 이 보기만 해도 이쁘다. 구릉포는 2년. 차로 30분 달려온 보람이 있다. 쌤 고맙습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감사합니다. 쌤 저거 잘 챙겨 놓으세요. 또 가지러 올게요. 예, 자주 오세요. 자주 연락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자. 쌤 전화 드릴게요. 장을 보고 돌아온 집. 산과 바다를 누비며 공수한 재료들은 잠시 뒤로 하고 먼저 든든하게 배를 채워줄 밥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쌀을 안 친 다음에 뭘 뿌렸어요. 위에 뭐가 더 있어요? 뭔가요? 과연 그 정체는 뭘까? 이렇게 현미를요. 이제 요즘 뭐 기계로 해서 발화하고 하는 것도 많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발화를 해요. 직접이요? 집에서 저게 되는구나.
싹이 실제로 났네요, 저기. 발화 현미가 일반 현미보다 식감도 좋지만 소화가 잘 돼요. 밥이 완성될 동안 잠시 숨을 돌리는 그녀. 자, 요거를 타서 먹자. 또 무슨 가루를 또 넣으시네. 미숫가루인가요? 현미가루인가요? 췌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같은 재료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그녀. 그중 몸에 잘 맞아 즐겨 먹고 있다는 이 분말의 정체는? 곡물로 만든 효소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고 물을 한 잔 마시는 상황이 되더라도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요. 제가 지금 이거 마시는 거는 15가지 곡물로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이거 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저한테는 좀 도움이 돼요. 곡물 발효 효소는요, 검은콩, 팥, 현미, 보리, 통밀 등과 같은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효소인데요. 곡식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또 미네랄 등과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리 활성 물질이 극대화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또한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면요, 미생물이 곡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효소보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효소 활성도는 아밀라제의 경우에 608%, 프로테아제의 경우에는요 24,500%나 증가해서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무리 내가 음식을 먹고 또 산소를 들이마셔도 그 불꽃처럼 대사를 시키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스타트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효소가 있어야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 소화, 흡수, 배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효소를 생명의 불꽃. 생명의 불꽃.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껌. 껌. 엄마. 어? 와, 이거 좀 따라해보자. 뭘? 너 운동하는 거. 이거 하면 잘못하면 관절 다 나가. 하나 나쁠 거 없잖아. 허허. 어떻게, 이렇게? 이거 스쿼트 자세인가? 응.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피우면 안 되지? 자. 오 마이 갓. 안 된다, 안 된다. 저 그때 네가 가르쳐 준 거, 그거는 괜찮던데. 아직 그걸 하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일취월장했는지 보여줄게. 아이고. 자, 엄마 기분 더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하자. 자, 시작. 팔 돌리고. 이 뒤꿈치 엉덩이. 뭔가 쉬워 보이긴 한데요? 이거는 쉽잖아, 아사리. 역시 운동은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해주는 게 진리다. 복근, 배에 힘을 주면서. 여기에 심화 동작까지. 이건 뭐예요? 개구리 같아요, 이거는.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이 동작 역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레 배에 자극이 온다는데. 이거 배에 힘주고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요. 화장실 가는 게 되게 편해져요. 단순한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아들내미가 가르쳐준 건데 좋아요. 산지에서 공수해온 재료를 요리할 차례. 도루묵 언니가 해라. 도루묵 언니가 해라. 아우, 많이 나오셨네.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어. 비린맛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고기가 생선살이 되게 연하고 맛있어요. 도루묵에 글리신하고 시스테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또 생선이죠. 여기 무 담고 여기 파 담고. 성격 나온다. 겉으론 투덜대도 몸에 좋은 음식들만 먹이고픈 언니의 마음. 무에는 또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효소도 많으니까 저렇게 단백질 식품을 드실 때 무와 함께 드시는 건 아주 좋아요. 일부를 잘라내 남들보다 작은 췌장.
남은 췌장 건강만큼은 꼭 지키고 싶기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포항초 이렇게 살짝 데치기만 해도 맛있다니까요. 그런 그녀의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아까 그 가루 아닌가요? 그러네. 아, 시금치에 곡물 효소 가루를. 아까 제가 물에 타서 먹던 그 효소 가루예요. 효소 가루를 이렇게 시금치 무칠 때,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소화에도 되게 좋아요. 미역국에도 효소 한 스푼 추가. 아, 미역국에도 넣어요. 소화를 위해 수시로 즐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15가지 곡물 발효 효소를 활용하고 있다. 다양하게 드시네, 곡물 효소를. 저희 앞에 아까 그 화면에서 사례자분이 드시던 이 곡물 효소가 나와 있는데 아까 몇 가지라 그랬죠? 15가지요. 15가지? 15가지 여기 실제로 나와 있어요.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이거 시중에 파는 음료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약간 누룽지 맛 나요. 아무래도 이게 곡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거 그냥 물처럼 마실 수도 있겠어요. 너무 맛있고 고소하기까지 한데 이게 소화에도 실제로 도움을 주나요? 그럼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효소 3가지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있고, 지방 분해하는 리파아제,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이제 프로테아제라고 하죠. 이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효소에는 이 소화효소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저 식빵, 그리고 삼겹살에는 지방이랑 단백질이 많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 물에다 넣고 기다리면 별다른 차이가 없겠죠. 그냥 일반 불기만 물이니까요.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고 여기에 효소를 넣은 물에다 넣게 되면, 자, 똑같이 시간을 4시간 같이 경과시켰을 때 이 소화효소의 작용이 있겠죠. 어머! 분해가 됐어요. 이게 다 쪼개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소화효소의 역할인 건데, 내 몸에 소화효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본대요. 왜냐면 저렇게 화학적으로 쪼개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로 씹고 나머지도 다 장이 움직이고 해야지만 잘게 분해가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소화효소가 훨씬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화효소가 그래서 종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함량도 중요해요. 충분한 양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함량을 시각처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곡물 발효효소 같은 경우는 함량이 여길 넘어가요. 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55만 유닛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프로테아제도 무려 2,000 유닛 이상 있으니까 충분한 양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 뭐 소화가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췌장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췌장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췌장을 절제한 환자한테 이 3가지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아제가 모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를 꾸준히 공급을 했을 때 매 끼니마다 투여를 했더니 소화효소의 기능을 보존하고 또 소화 기능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맛있겠다. 췌장 건강 돕는 음식들로 가득한 밥상. 효소 밥상이네요. 췌장암이 호전하기까지 공이 가장 컸던 건 철저한 식단 관리라는 신혜숙 씨. 그 덕분일까? 수술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췌장암 환자에게 쉽게 찾아오는 당뇨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데, 게다가 가족들 건강도 자연히 챙겨지고 있다. 그렇게 깊어가는 겨울밤, 아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이거 뭐래? 아니 내가 아까 뭔가 했다. 이거 뭐래? 진짜 어렵다. 좀 나이가 먹을수록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하는 일도 좀만 줄여서 몸 좀 생각해서 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엄마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 너무 커가지고 키가 내가 이제 이렇게 깨끗말해야 돼요. 발돋움해갖고 고마워. 신혜숙 씨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 이게 뭐 곡물 발효효소는 뭐 곡물이라 많이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래도 혹시 주의할 게 있나요? 얼만큼 먹어라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마음 놓고 사실 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 곡물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죠.
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닥터지바고와 함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년 건강의 불청객 관절염. 쌓이는 통증이 일상을 앗아간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관절염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아갈 수 없다. 연골 지키고 관절 건강 사수하는 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아까 다 뭐 얘기했듯이 뭐 음식 같은 거 조심해서 먹고 그 물 말아 먹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야. 물 좀 자주 마시고 밥 꼭꼭꼭 씹어서 삼키고 이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또 췌장에 좋대요. 채널 A